떼알 구조 같은 경우는 토양 입자가 몇 개씩 이렇게 뭉쳐가지고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덩어리 사이에 이제 공간이 많죠. 그 사이로 이제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잘 빠지고 근데 뿌리도 그 사이로 잘 자랄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양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게 좋죠. 안녕하십니까. 농사도사 최광렬입니다. 오늘은 토양 관리에 대해서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농은 잡초를 관리를 하고 중농은 농작물을 관리를 하고 상농은 땅을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토양, 땅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농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토양 3상 또는 뭐 4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흙부위죠. 고상. 그다음에 이제 흙 안에 이제 포함된 유기물.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공간이 비율에 따라서 공기인데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고상이 되느냐, 액상이 되느냐, 기상이 되느냐 이게 비율이 결정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절반 정도는 이제 우리가 고상 이렇게 보죠. 유기물 포함해서. 그다음에 나머지를 반으로 딱 나눠서 25%, 액상이 25% 이렇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토양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뿌리가 뭐 물하고 양분만 있으면은 잘 자랄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뿌리도 이제 숨을 쉬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토양 공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토양 구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지력을 나타낼 때 그냥 땅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양의 이제 물리성이 얼마나 좋으냐. 아까 말씀드린 토양의 뭐 3상 그게 이제 물리성하고 직결되죠. 그래서 이제 물리성이 구조가 물 빠짐이 좋고 배수도 잘 되고 공기도 잘 통하고 되어 있느냐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성 이걸 따지는데 토양 중에 식물이 필요한 영양분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골고루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많이 들어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밸런스를 잘 잡아서 균형 있게 들어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성에 한번 따져볼 것이 이제 그 pH가 상당히 중요하죠. 토양 pH가 얼마나에 따라서 토양 중에 있는 질소인산가리 를 포함해서 영양 물질이 있는데 흡수 이용되는 효율이 좀 차이가 나고 pH가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작물은 산성을 좋아하는 작물도 있을 수가 있고 작물에 맞춰서 pH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pH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생물성인데 옛날엔 별로 생물성은 안 따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비료를 땅에 줘놓으면은 비료가 바로 농작물이 흡수를 하느냐? 그렇지 않죠.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그게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우선 우리가 입안에 좀 찝어서 침하고 녹여서 들어가면은 위에서도 위산 이런 게 돼서 이제 분해를 하죠. 분해가 된 다음에 이제 흡수되는 건 마찬가지로 땅에다 비료를 주게 되면은 바로 흡수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해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분해하는 게 미생물인데 그래서 이제 생물성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생물이 균형 있게 존재하느냐.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경우도 대체로 호기성이 많기 때문에 삼박자가 딱 맞으면은 땅심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까 물리성 같은 경우는 물이 잘 빠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화학성 요거를 좋게 하려면 우리가 작물이 필요한 영양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해가지고 황까지 이렇게 해서 다량 원소가 있고 토양의 pH에 따라 양분의 이용이 잘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보통 중성에서 약산성 이쪽에 pH 범위 내에서 이용 효율이 좋죠. 망간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에서 흡수가 잘 되죠. 그래서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망강이 가잉 흡수돼 가지고 적진병, 조피병이라 그러죠. 옛날에 시골에 거북이 등 껍질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그런 영상이 나오는 게 조피. 이게 이제 망간 가잉이죠. 토양 개량을 하면 회복이 될 수 있고 석회, 칼슘 보완적으로 좀 주시면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토양 중에 우리가 토양을 만들 때 이제 토질에 따라서 이제 그 양분 유효도가 틀리죠. 그래서 모래땅 같은 경우는 물은 잘 빠지는 반면에 토양 알갱이 하나하나가 양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표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특히 유기물을 많이 집어 넣게 되면 유기물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하면 10으로 오면 유기물은 한 250 정도. 이걸 이제 양이온 취한 용량이라 그러는데 양이온 취한 용량이라는 얘기는 토양이 마이너스죠. 플러스 이온이 있는데 플러스 이온이 양이온이죠. 칼슘이라든지 붙들고 있다가 우리 작물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줄 수 있느냐. 약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비료를 땅에 줘놓으면은 유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는 게 좋고 토양 같은 경우는 pH는 통보 중성에서 약산성 이렇게 6에서 7 정도 이렇게 관리하면은 웬만한 그 작물은 거기가 재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최근에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토양 분석을 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배 관리하실 때 내가 농사 짓는 땅에는 영양분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토양 분석을 맡겨서 시비 처방서를 받아서 관리를 하시면은 좀 효과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많이 주게 되면은 뭐 과잉 장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엔 토양 시비용 비료보다는 뭐 간주용 비료라든지 연면 시비용 비료 요거를 저 상호 보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수확량도 좀 높일 수가 있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이제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앞에서 뭐 물리성 자꾸 말씀드렸는데 떼알 구조가 뭐가 뭐 호달 구조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은 호달 구조 같은 경우는 토양 입자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따닥따닥 줄 서듯이 빽빽하게 이렇게 있는 형태고, 떼알 구조 같은 경우는 토양 입자가 몇 개씩 이렇게 뭉쳐가지고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덩어리 사이에 이제 공간이 많죠. 그 사이로 이제 공기라든지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잘 빠지고 근데 뿌리도 그 사이로 잘 자랄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양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게 좋죠. 토양 알개기를 떼알화시키고 물 빠짐과 통기성을 좋게 하고 작물 생육을 잘 되게 하는 제품 키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포는 300평 기준으로 2통 한 4kg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주일에서 15일 간격으로 한두 번 간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의 양의 영원치한 용량 뭐 이렇게 땅심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 그려놓은 걸 보시면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토양 입자에 팔을 이렇게 많이 그려놨는데, 일반 아까 모래땅하고 보통 땅 뭐 유기물 많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양연치한 용량이 높으면은 우리가 플러스 띄고 있는 비료가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암모니아 태질소라든지 이런 게 통이 주로 이제 플러스인데 이런 걸 이제 잡게 되죠. 많이 잡고 있다가 작물이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온을 띈 비료는 그러면 뭐 토양이 잡지를 못하냐? 그건 아니죠. 토양 입자가 마이너스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붙잖아요. 플러스가 붙으면 플러스 밖에 이제 마이너스가 다시 붙죠. 그렇게 해가지고 양이온치한 용량이 높으면은 땅심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양이온치한 용량이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토양 입자가 힘이 없으니까 양분을 잡고 있으려고 그래도 잡고 있다가 힘이 없으니까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쪽 그림 보면은 양이온치한 용량이 더 힘이 좋으니까 많이 붙들고 있죠. 빽빽하게 그냥 플러스 이온을 입자 주위에 착 붙들고 있고 그 바깥쪽으로도 마이너스 이온을 탁 이렇게 갖고 있다가 뭐 작물이 필요할 때 그때 좀 주게 되면은 농사가 쉽게 지을 수가 있죠. 이상으로 토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농사도사 최광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